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말 그대로 대탈출이 진행 중이에요. 2025년 한 해에만 2,000명이 넘는 부자들이 한국을 떠날 거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저처럼 평범하게 사는 중산층까지 짐을 싸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제가 자료를 하나하나 꼼꼼히 찾아보고 확인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생 살던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이야기들을요. 한국의 경제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어요. 경제가 후퇴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예요. 전문가들은 2025년 연간 성장률이 0.7에서 0.8%에 그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초저성장이에요. 경제 상황은 정말 심각해요. 한국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5%래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국제결제은행에서도 한국의 가계부채가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건설 경기는 더 심각해요. 2025년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8.1%로 예상돼요. 엄청난 폭으로 떨어지는 거죠. 내수도 계속 부진해요.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한국의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이 47.6%밖에 안 돼요. 미국은 67.8%, 일본도 54.2%인데 말이에요. 청년 실업도 심각한 문제예요. 제조업이랑 건설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불황일 때는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60대 이상 노년층의 빈곤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66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이 39.8%래요. OECD 국가 중 1위예요. 노르웨이나 덴마크의 10배 수준이에요. 은퇴한 시니어들이 창업으로 몰리고 있는데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연간 매출액은 3천만 원으로 가장 낮은 반면 부채율은 140%로 가장 높대요. 먼저 충격적인 숫자부터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부자 이민이 세계 4위래요. 영국, 중국, 인도 다음이에요. 그런데 인구를 따져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중국은 인구가 14억이고 인도도 14억인데 한국은 5천만 명 수준이에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2022년엔 400명 정도였는데 2023년엔 800명으로 늘더니 2024년엔 1천여 명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2025년엔 무려 2,400명이 떠날 거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불과 3년 만에 6배로 뛴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부자들이 떠날까요? 답은 명확해요. 세금이에요. 그것도 상속세요. 한국의 상속세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절반이에요. 50%예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25%인데 한국은 그것의 2배예요. 최대 주주가 기업을 물려받을 때는 60%까지 올라가요. 자식보다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상속세 면제 한도를 보면 더 화가 나요. 미국은 부모 둘이면 300억 원 정도까지 면세예요. 그런데 한국은 겨우 10억 원 수준이에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벌써 상속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예요. 미국 투자 이민은 8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1억 원 정도예요. 캐나다는 약 12억 원, 호주는 13억 원 정도래요. 예를 들어 200억 원 자산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상속하면 상속세가 약 87억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민을 가서 10억 원 정도 쓰면 70억 원 이상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이 부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1순위는 아랍에미리트예요. 개인 소득세가 아예 없거든요. 상속세도 없고 증여세도 없어요. 제로예요. 그 다음이 미국이에요.
상속세율이 40%로 한국보다 10% 낮고 면세 한도는 비교도 안 되게 높아요. 세 번째가 싱가포르예요. 상속세도 없고 증여세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 부자들 중 상당수가 역이민을 계획하고 있대요. 상속세 없는 나라로 가서 자식들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최소 5년에서 10년만 해외에 있으면 되니까요. 그럼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한국의 상속세 과표 구간이 언제 마지막으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1999년이에요. 무려 25년 전이에요.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몇 배로 뛰었는데 과표 구간은 그대로예요.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2024년에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공제액도 늘리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국회를 통과 못했어요. 야당이 이걸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정치권이 싸우는 동안 우리는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부자들 이야기는 알겠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지금 중산층의 이민이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외교부 자료를 보면 한국인 해외 이주 신고자 수가 2020년 2,000명 정도에서 2022년엔 2,600명 정도로 늘었어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는 미국이 거의 절반이에요. 48% 정도가 미국으로 가요. 그 다음이 캐나다 20%, 호주 8%예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상속세가 없거나 한국보다 훨씬 낮다는 거예요. 캐나다랑 호주는 아예 상속세가 없어요. 그럼 중산층은 왜 떠날까요? 상속세 때문만은 아니에요. 더 큰 이유는 삶의 질이에요. 한국 사회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한국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2023년 기준으로 1,872시간이래요. OECD 국가 중 6위예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생겼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야근, 주말 근무가 다반사죠. 저녁이 있는 삶을 사는 게 정말 어려워요. 워라밸이라는 말이 유행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너무 힘든 게 한국 사회예요. 자녀 교육도 큰 이유예요.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학원 뺑뺑이 돌리고 중학생 되면 밤 11시까지 학원에 있고요. 사교육비 부담도 엄청나죠. 그래서 30대 중산층 부부들이 아이가 본격적으로 학교 들어가기 전에 과감하게 이민을 가자고 결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북한이 바로 옆에 있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죠. 그리고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거 다들 아시죠? 2024년 기준으로 0.72명이래요. 2025년에는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어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었거든요.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인구는 계속 줄고 젊은 세대가 져야 할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해질 거란 말이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도 심각해요. AI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대요. 인구 1만 명당 0.36명의 AI 인재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유능할수록 한국을 떠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AI 인재 보유 수준은 OECD 회원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이래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도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수도권으로는 사람들이 몰리는데 비수도권은 텅텅 비고 있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민을 갈 수 있을까요? 나라별로 최신 정책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캐나다예요. 캐나다는 2025년부터 이민자 수를 줄이기로 했어요. 2024년까지는 한 해에 약 50만 명씩 받겠다고 했는데 2025년부터는 약 40만 명으로 줄였어요. 집값이 너무 오르고 병원이랑 학교가 부족해지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죠. 그래도 캐나다의 장점은 여전히 많아요. 의료랑 교육이 무료예요. 영주권자는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공립학교는 무료거든요.
게다가 자연 환경이 정말 좋죠. 호주는 2025년에 기술 이민을 대폭 확대했어요. 전체 이민의 약 70%를 기술 이민자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2024년 12월에 새로운 기술 수요 비자라는 게 생겼는데 예전엔 영주권 받기 어려웠던 헤어드레서나 요리사 같은 직종도 이제 기회가 생겼대요. 미국은 여전히 이민 1순위 국가예요. 경제 규모가 크고 기회가 많다는 거죠. 다만 투자 이민은 최소 8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1억 원을 투자해야 해요. 하지만 한번 영주권을 받으면 혜택이 정말 많아요. 요즘 포르투갈 골든 비자도 인기래요. 펀드에 50만 유로 이상 투자하면 되는데 한국 돈으로 약 7억 원 정도예요. 최대 장점은 거의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첫 해 7일.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14일만 포르투갈에 있으면 되고 5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할 수 있대요. 그럼 실제로 이민을 준비할 때 뭘 챙겨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정확한 재정 계획이에요. 이민 비용뿐만 아니라 현지 생활비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미국은 대도시 기준으로 쌓인 가족이 한 달에 약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필요하대요. 캐나다는 조금 낮아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호주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포르투갈 같은 유럽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요. 두 번째는 언어 준비예요. 영어권 국가로 가려면 최소한 일상회화는 가능해야 해요. 토플이나 IELTS 같은 공인 시험 점수도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아이들 교육을 생각한다면 더 철저히 준비해야죠. 세 번째는 직업이에요. 현지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격증이 있으면 정착이 훨씬 수월해요. 실제로 이민을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엔 다들 힘들어해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외로움 같은 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여유를 느낀다고 해요. 퇴근하고 가족과 저녁 먹고 주말에 공원에서 여유롭게 시간 보내는 게 일상이 된다는 거죠. 아이들도 학원 없이 친구들이랑 놀면서 자라고요. 제가 직접 만나본 한 40대 부부는 3살짜리 아이와 함께 캐나다로 이민 갔대요. 남편은 IT 기술자였고 아내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었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대요. 날씨도 춥고 영어도 잘 안 되고 외로웠대요. 그런데 2년 차부터는 완전히 달라졌대요. 남편은 현지 회사에 취직했고 아내는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아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요.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30대 싱글 여성은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갔다가 아예 정착했대요. 요리사 자격증으로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기술 이민 비자를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주 6일 하루 12시간씩 일했는데 호주에서는 주 5일 하루 8시간만 일한대요. 급여는 비슷한데 삶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민에는 돈이 많이 들어요. 나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돈으로 최소 몇억 원은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이민 가서도 돈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민 갈 때는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돈을 준비하라고 해요. 그럼 중산층이 현실적으로 이민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가장 현실적인 건 기술 이민이에요. IT 기술자, 간호사, 용접공, 요리사 같은 기술직은 수요가 많아요. 두 번째는 유학이고 세 번째는 주재원이에요. 네 번째는 창업인데 요즘은 디지털 노마드 비자라는 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민을 결정하기 전에 꼭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이민이 정말 내게 맞는 선택인가 하는 거죠.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특히 영어 실력이 중요해요. 이민을 결정할 때 가족 간 의견이 다른 경우도 많아요. 배우자 중 한 명은 가고 싶은데 다른 한 명은 반대하는 경우요. 부모님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것도 큰 고민거리죠. 특히 한국에서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더욱 어려운 결정이에요.
이럴 땐 충분한 대화와 시간이 필요해요. 단기 체류나 시범 이민을 먼저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이민에도 어려움은 있어요. 언어 문제가 가장 크죠. 문화 차이도 있고 외로움을 많이 느낀대요. 직업도 문제예요. 한국에서 전문직이었어도 그 나라에서 인정받으려면 또 자격증을 따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국 음식이 그리워진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걸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으니까요. 한국의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의료 시스템이 좋고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밤에도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요. 배달 문화도 발달해 있고 인터넷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민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역이민이라고 하죠. 외국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어서 가족 때문에 또는 한국이 그리워서 돌아온대요. 그래서 이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단순히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결국은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선택이든 장단점이 있어요. 중요한 건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민을 가든 한국에 남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정책이 바뀌어야 해요. 25년 동안 그대로인 상속세 제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떠나지 않아요. 정치적 안정도 필요해요. 정치 불안정이 경제를 망치고 그게 결국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 남을까? 떠날까? 정답은 없어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 있을 뿐이죠. 2025년 지금 한국에서는 정말 대탈출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까지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고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